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난사 사건 이후 SNS를 타고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기 관련 주식이 급등해 총기 산업의 삐뚤어진 수익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를 오는 31일 백악관으로 초청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 태평양계 AAPI 출신들의 정신 건강을 도와줄 간담회가 귀넷 카운티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21명을 살해한 셀버도어 라모스의 신원이 공개되자 SNS를 타고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비극을 틈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격범 셀리도스 라모스가 불법 이민자라는 주장입니다. 총격 사건 몇 시간 뒤 트위터에는 라모스가 불법 입국자이며 국경 순찰대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라모스는 엘살바도르에서 살인죄로 수배된 불법 체류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라모스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습니다. 라모스가 성전환자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뉴스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작동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텍사스주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튿날 쓸쓸하게도 미국 증시에서 총기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총기 산업의 삐뚤어진 수익 구조가 안타깝다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회사 스미스앤웨슨과 총기 업체 레밍턴을 소유한 비스타 아웃도어의 주가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이튿날인 25일 각각 7%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총기 제조사인 스텀 루거의 주가도 4%가량 올랐습니다. 총기 사건 이후 이렇게 총기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도입되기 전에 불안감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총기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Why are we willing to live with this carnage? The idea that an 18-year-old kid can walk into a gun store and buy 2 assault weapons is just wrong. What in God's name do you need an assault weapon for except to kill someone? It's time to turn this pain into action. For every parent, for every citizen in this country, we have to make it clear to every elected official in this country, it's time to act. 민주당은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은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에서 연설한 방탄소년단 BTS가 이번에는 백악관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백악관에서 반아시아 증오 범죄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백악관은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 BTS를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BTS는 바이든 대통령과 반아시아 증오 범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글로벌 K-팝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BTS가 아시아인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문제가 된 아시아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총기 참사 등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기반한 범죄가 급증하자 경종을 울린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BTS는 그간 아시아 증오 범죄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AAPI 출신의 아시아인들에게 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귀넷 카운티 정부는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정신건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온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귀넷 카운티 워터 타운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 패널 간담회는 관계자들이 나와 AAPI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들의 사례가 소개됐으며 특별히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패널로 참가한 김수현 카운셀러는 한인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지적하며 조현병의 경우 약물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방치할 경우 증상은 악화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나는 영원히 이제 낙인 찍힌 거야. 또 취직도 못하고 또 일상적인 가정생활도 못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조현병 같은 거 소리가 들린다든지 헛것이 보이든지 이런 것이 약만 먹으면 금방 치유가 될 수 있는데 몇 개월이면은 거의 80% 이상이 다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그냥 뭐 종교적으로 무슨 어프로치를 한다든가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는 그냥 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또 가족의 어떤 취약점 또 어떤 유전적인 것 때문에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절대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결국은 그분들의 증상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감옥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자해를 하거나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겨우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요. 귀넷 카운티 제4지구의 말린 포스큐 커미셔너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신건강 또는 자살로 인해 5명의 가족이 사망한 것을 알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큐 커미셔너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조지아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카운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포스큐 커미셔너는 한인 사회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Well, one of the things I want to tell to the Korean community is that you're not alone, that we can break that stigma, that mental health is not a sign of weakness. If we are here and we have resources to help people, and that's what we want you to know most of all in Gwinnett County, one of the most diverse counties. And one of my favorite things that I like to say that diversity is our strength, but inclusivity, when we involve everybody, that's our true power. Thank you. 한편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아울리치 부서는 앞으로도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국제여행자들에게 원숭이 두창을 조심하라고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20개국 이상에서 확진과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CDC는 여행자의 피부나 생식기 병변 등을 포함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아프리카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크림과 로션 등을 바르지 말아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CDC는 일반 대중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위험은 현재로서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미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수일 내로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대북 원유를 연간 200만 배럴, 정제유 수출량을 25만 배럴까지 축소하는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의논해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몇 차례 더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25일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는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22년 만에 최대폭인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이처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건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MS 스마트폰이 아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행사에서 무슨 폰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삼성폰을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늘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갤럭시 Z 플립 3의 넓은 화면이 좋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과거 게이츠가 아이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지만 특정 회사명과 구체적인 모델명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라질의 한 바위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화 E.T의 외계인을 닮은 이 바위는 북부 호라이마주의 상루이스시의 환경국장인 마리누 바이투 카우다스가 소유한 농장의 뒤뜰에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발생한 화재로 주변의 나무와 잡초가 모두 불에 타는 바람에 발견된 바위는 E.T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생김새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우다스는 숲풀이 불에 타고 난 뒤 바위를 발견했으며 처음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나 지역 TV를 통해 E.T 바위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TN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